우리는 참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죠. 자식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일하랴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얼굴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거울 속 내 얼굴은 어느새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나이 들어서 피부가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봤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단 점점 미뤄진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도 내 얼굴을 보는 건 여전히 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 어르신들은 다 늙은 얼굴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비누 하나로 세수하고 그 흔한 크림조차 아끼며 살았죠.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돌봄이란 말이 당당한 시대가 되었고 늙어간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품위 있게 이어가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무슨 미용 성형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면 비싼 시술을 권하거나 화려한 이름의 화장품을 줄줄이 추천해주지만 정작 내 피부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병원 관리나 고급 화장품 말고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관리, 그게 진짜 내 피부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저도 그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도 모르게 피부는 돈 써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끌려다녔거든요. 백화점에서 추천해준 크림도 써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앰플도 발라보고 그렇게 몇 달을 써봤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되레 얼굴만 더 민감해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당기고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내 피부가 뭘 원하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 이후로 저는 누가 뭘 쓰라더라, 어디가 좋더라 하는 말보다 진짜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피부는 단순히 수분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나이가 들면 피부는 예전보다 더 쉽게 마르고 한번 잃은 수분은 쉽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때 필요한 건 단순한 보습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단 뜻이죠.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관리 방법이 달라졌어요. 화려한 성분보다는 내 피부에 부담 없는, 그러면서도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조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처음 얼굴에 올렸을 땐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며칠만 지나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부가 조금씩 덜 당기고 아침에 거울을 봐도 어딘가 얼굴이 덜 푸석해 보였어요. 가장 확실했던 건 주변 반응이었어요. 피부 좋아지셨어요?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피부를 바꾸는 걸 넘어서 내 마음을 다시 챙기는 일이구나.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피부냐 하고 웃으시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크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피부를 돌봐야 할 때라고. 60이든 70이든 그 이상이든 피부는 정직합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보살펴 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고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주름 관리 방법들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 일주일에 몇 번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몇 달 뒤 거울 속 내 얼굴을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 변화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피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씻었는지, 얼마나 잘 자외선을 막았는지, 수분을 챙겼는지, 혹은 방치했는지, 그 모든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60대가 넘으면 피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피부 겉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 겉보다 더 안쪽, 즉
피부 속 기초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광이 나는 크림을 쓰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속은 여전히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노화가 빨라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피부가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수분을 잡는 힘이에요. 예전에는 세수를 하고 아무것도 안 발라도 당기지 않았던 얼굴이 지금은 씻고 나면 바로 거칠고 푸석해지는 이유. 바로 그 수분을 붙잡아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분을 꽉 붙들어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수분은 금세 날아가 버리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보습제보다 먼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줄 보호막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피부를 진료하면서 느낀 건 단순한 보습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지속력이라는 겁니다. 한번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피부에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조합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조합이 꿀과 요거트 그리고 올리브유입니다. 꿀은 말 그대로 천연 보습 덩어리입니다. 피부 위에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자극이 거의 없고 피부에 천천히 스며들면서 속 건조를 잡아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요. 무엇보다 꿀은 오래전부터 피부 상처나 자극 완화에도 쓰였던 재료라 우리 피부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요거트는 피부에 유산균과 젖산을 공급해줍니다. 이게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이 두꺼워지고 세안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트는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리브유. 이건 보통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재료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피부에 쓰이는 순도 높은 올리브유는 기름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꿀과 요거트가 안쪽을 채워주는 역할이라면 올리브유는 그걸 꾹 덮어주는 마지막 이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팩으로 쓰면 생각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당장 티나지는 않아요. 피부는 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이 방법을 안내해 드렸던 분들 중에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기초 화장품 5가지를 한꺼번에 쓰시던 어르신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 조합만 쓰기 시작하고 기초 단계는 단순하게 줄였는데도 오히려 얼굴이 더 부드럽고 촉촉해졌다고 하셨죠. 피부는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꾸준한 걸 좋아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바르는 것보다 내 피부에 맞는 걸 정확히 골라서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팩을 하고 난 뒤의 관리입니다. 팩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팩 이후에 어떤 보습제를 쓰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세안을 하는지,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피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찬물로 세수하고 말았지만 요즘은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아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로 자극 없이 닦아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땐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서 물기를 빼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짜 피부 변화를 만들어내요. 화려한 광고 속 제품보다 이런 생활 속 실천이 결국 피부를 젊게 유지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그래도 꿀이나 요거트를 얼굴에 바르는 게 좀 불편한데 하고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보다 간편하고 효과가 진짜 눈에 띄어요. 피부과 의사로서 저는 이 조합을 단순한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피부가 변해가는 과정을 봐왔고 그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매일 몇 분만 투자해서 내 얼굴을 다시 살리는 루틴.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진짜 피부 관리법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합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꼭 따라오세요. 이 조합이 여러분의 피부를 바꾸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써보고 또 수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렸던 실속주름 관리 조합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이고 한번 배워두면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쓰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조합들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세라마이드 크림과 수면 전 보습 마스크 조합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조금만 건조해도 당기거나 붉어지는 이유는 이 장벽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세라마이드는 그 약해진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작게 난 균열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거죠. 밤에 세안을 하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 턱 아래처럼 주름이 깊어지기 쉬운 부위는 손끝으로 살살 눌러 흡수시켜주세요. 그 위에 보습 마스크를 한 겹 더 얹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바르고 자는 형태의 수면 마스크들이 많아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 조합은 잠자는 동안 피부에 수분을 천천히 공급해주고 바람이나 온도 변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탄력 있고 촉촉한 얼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꿀과 요거트를 섞은 천연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꿀은 오래전부터 피부 보습제로 널리 쓰여왔고 요거트는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꿀 한 숟갈과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갈을 같은 비율로 섞어줍니다. 가급적이면 무가당 요거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딸기 맛이나 복숭아 맛이 나는 요거트는 당분과 향료가 들어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얼굴에 얇게 바른 다음 약 15분 정도 편하게 누워 계세요. 그 시간 동안 꿀은 수분을 채워주고 요거트는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손으로 문지르기보단 물로 살살 씻어내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격일이나 3일 간격으로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이와 냉찜질을 활용한 간단한 진정 관리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거나 피부가 열감으로 붉어질 때 쓰시면 훨씬 빠르게 안정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를 깨끗하게 씻은 뒤 얇게 썰어주세요. 그걸 얼굴에 골고루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차갑게 준비한 냉찜질용 수건을 덮어주세요. 차가운 온도와 오이의 수분이 만나면서 피부가 쿨링되고 모공이 조여지는 느낌이 납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진정시키고 나면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시원해질 거예요. 특히 여름철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날 밤에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세린과 수분크림을 함께 쓰는 조합입니다. 이건 특히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주세요. 바세린은 피부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다만 너무 많이 바르면 답답하거나 끈적할 수 있으니 정말 얇게 소량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반복해 보시면 아침에 얼굴이 훨씬 덜 건조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녹차팩입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 다음 그 티백을 식혀서 얼굴에 올려주세요. 차가워질 때까지 냉장 보관한 뒤 사용하셔도 좋아요. 티백 속의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열감이 있는 부위를 진정시켜줍니다. 녹차 우린 물로 세안을 마무리하셔도 좋은데 이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수면 습관과 간단한 얼굴 마사지입니다. 사실 피부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피부 관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수면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피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엔 조용한 음악을 틀고 간단하게 얼굴을 위로 쓸어주는 마사지 습관을 들여보세요. 양손으로 턱선부터 관자놀이 방향으로 살살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기가 빠지면서 얼굴 라인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따로 돈 들이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루틴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 조합은 실제로 병원에서도 종종 권해드리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다 하려고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맞게 2-3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조합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어 실천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속형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실속 조합들을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고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느냐입니다. 좋은 방법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효과는 잠깐 반짝하고 끝나기 쉽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뭘 하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자. 무조건 길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단순하게, 대신 꾸준히. 이게 피부를 바꾸는 핵심이에요. 먼저 아침입니다. 세안을 한 뒤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주세요. 햇빛이 강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그 위에 얇게 더하면 됩니다. 바세린이 약간 유분감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까지 얹으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건조한 계절에는 이 조합이 피부를 하루 종일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외출하지 않는 날이라면 가끔 꿀과 요거트 팩을 활용해 보세요. 오전 중 시간이 여유로울 때 팩을 바르고 누워있는 그 15분이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능하면 잠깐 햇볕을 쬐는 것도 좋아요. 피부는 체온과 순환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움직이고 웃고 따뜻하게 보내는 시간이 결국 피부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한번 관리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 세라마이드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수면 마스크를 발라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 피부의 수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김없이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전에 짧게라도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더해보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마에서 관자놀이 방향, 턱선에서 귀 밑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도 더 좋아집니다. 특별한 날에는 오이 슬라이스를 얼굴에 얹고 냉찜질을 함께 하셔도 좋아요. 오이는 그날 피부에 쌓인 열기를 식혀주고 차가운 수건은 탄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꿀과 요거트 팩을 하거나 녹차 티백을 활용한 진정 팩을 하는 날을 정해두면 스스로의 피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아침 루틴만, 내일은 저녁에 팩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피부는 한 번에 확 변하진 않지만 이런 작은 관리들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병원에 다니지 않고도 피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얼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피부에 손을 얹고 이마를 쓸어주고 거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보는 그 시간들이 다시 젊어지는 시작이에요. 하루에 단 5분. 그 시간만큼은 꼭 나를 위해 써주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피부는 분명히 우리가 보내는 정성과 시간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거울 속 얼굴에서, 주변의 반가운 인사에서, 그리고 내 스스로의 기분에서 차근차근 나타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만의 피부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말고 단순하게 천천히 하지만
꼭 꾸준하게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 하고 미소 짓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피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새 이야기를 꽤 오래 나눴네요. 지금 이 순간 어느 조용한 거실 한켠에서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조명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걸 지금 시작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이 나이에 피부를 챙긴다고 뭐가 변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피부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만큼은 나를 제일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고요. 타인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에게 웃어주고 내가 나를 돌보겠다는 그 다짐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세월을 참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 시간 속에서 고스란히 남은 나를 조금씩 다독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온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 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잘하신 겁니다. 피부는 기다려줍니다. 바로 반응하진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관리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 그리고 구독 버튼 하나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직접 해보신 후기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요즘 피부가 많이 거칠어진 것 같아 하며 속상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전하는 그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